세상은 착한 사람을 호구로 여긴다. 관대함을 나약함으로, 배려를 두려움으로, 양보를 복종으로 착각한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착함을 버리고 차가워지거나 착함을 지키려다 평생 짓밟힌다. 하지만 이는 어리석은 이분법이다. 진정 강한 사람은 착함과 강함을 동시에 지닌다. 그들은 온화하되 만만하지 않고 친절하되 경계가 분명하며 너그럽되 원칙을 굽히지 않는다.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나 그 내면에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다. 칼날 같은 예리함을 비단 속에 감춘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군자의 도이다. 인과 의를 동시에 갖춘 사람, 덕과 위를 함께 품은 사람이 진정한 강자이다. 약자는 착하거나 강하거나 둘 중 하나만 선택하지만 강자는 둘을 모두 취한다. 그들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되 자신의 본질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착하면서도 당하지 않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 수양의 문제이다. 외적 기법을 배우기 전에 먼저 내면의 중심을 세워야 한다. 흔들리지 않는 자, 명확한 원칙, 그리고 실행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밝히겠다. 단, 이는 지식으로만 배울 수 없다. 반드시 실천하고 체득해야 한다.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행하는 것 사이에는 천지 차이가 있음을 명심하라. 첫째, 착함과 약함을 구분하라. 본질을 오해하면 평생 이용당한다. 착함을 약함으로 착각하는 순간 내 인생은 타인의 도구가 된다. 많은 이들이 착한 사람이 되려다 약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거절하지 못하고 경계를 세우지 못하며 자신의 희생을 미덕으로 포장한다. 그들은 스스로를 희생자라 여기며 억울해하지만 정작 상황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이는 착함이 아니라 비겁함이다. 진정한 착함은 강함에서 나온다. 강하기 때문에 베풀 수 있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관대할 수 있으며 중심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약한 사람의 친절은 두려움에서 나온다. 미움받을까봐, 외면당할까봐, 혼자 남겨질까봐 착한 척한다. 이는 전략적 순종일 뿐 진정한 선의가 아니다. 상대는 이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더욱 함부로 대한다. 착함과 약함의 차이는 명확하다. 착한 사람은 선택적으로 베푼다. 도움을 줄 만한 사람에게는 온 힘을 다하지만 악용하는 자에게는 단호히 선을 긋는다. 반면 약한 사람은 무차별적으로 베푼다. 누가 도움을 요청하든 얼마나 부당하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든 거절하지 못한다. 이는 미덕이 아니라 자기 파괴이다. 내가 진정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강해져야 한다.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으면 남을 지킬 수도 없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용기가 없으면 타인의 권리도 존중할 수 없다. 경계를 설정할 능력이 없으면 건강한 관계도 불가능하다. 약한 착함은 독이 되고 강한 착함은 약이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하는가? 간단한 기준이 있다. 내 행동이 자발적인가, 강요된 것인가를 살펴보라. 진심으로 돕고 싶어서 돕는가 아니면 거절할 용기가 없어서 떠맡는가. 기꺼운 마음으로 베푸는가 아니면 마지못해 내주는가. 베푼 후 뿌듯한가 아니면 억울하고 화가 나는가. 만약 후자라면 너는 착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이다. 또한 상대의 반응을 관찰하라. 내 호의에 감사하고 존중하는가 아니면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이 요구하는가. 그대가 어려울 때 그들이 돕는가 아니면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가. 내 경계를 인정하는가 아니면 끊임없이 침범하는가. 상대의 태도가 답이다. 약한 착함은 상대를 교만하게 만들지만 강한 착함은 상대를 성숙하게 만든다. 내면의 동기를 철저히 분석하라. 착하게 행동하는 이유가 타인의 시선 때문인가 아니면 내 내면의 신념 때문인가. 인정받고 싶어서인가 아니면 옳다고 믿어서인가.
미움받기 싫어서인가 아니면 도움을 주고 싶어서인가. 동기가 불순하면 결과도 왜곡된다. 두려움에서 나온 착함은 필연적으로 분노를 낳는다. 착함은 베푸는 것이지 빼앗기는 것이 아니다. 도와주는 것이지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며 배려하는 것이지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다. 내 착함으로 인해 네가 소진되고 상처받는다면 그것은 착함이 아니라 자학이다. 진정한 착함은 너와 상대 모두를 성장시킨다. 일방적 희생은 착함이 아니라 공동의존이다. 이제 명심하라. 착함과 약함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약함을 착함으로 미화하지 마라. 자신의 나약함을 직시하고 강해지는 연습을 시작하라. 거절하는 법을 배우고 경계를 세우며 자신의 가치를 지켜라. 그것이 진정 착한 사람이 되는 첫걸음이다. 강함 없는 착함은 모래성이다. 파도가 치면 무너진다. 둘째, 경계를 세워라. 선이 없으면 존중도 없다. 사람들이 너를 함부로 대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내가 경계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디까지가 가능하고 어디부터가 불가능한지 명확히 하지 않으면 상대는 끝없이 침범한다. 이는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 저항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더 많이 요구하고 제약이 없으면 당연히 더 많이 가져간다. 경계란 무엇인가? 이는 내 시간, 에너지, 감정, 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무엇을 줄 수 있고 무엇을 줄 수 없는지,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고 무엇을 거부할 것인지 분명히 정하는 것이다. 이는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기 존중의 표현이다. 경계 없는 관계는 건강할 수 없다. 한쪽이 계속 주고 다른 쪽이 계속 받기만 하면 결국 둘 다 망가진다. 많은 이들이 경계 설정을 두려워한다. 미움받을까봐, 이기적으로 보일까봐, 관계가 끊어질까봐 망설인다. 하지만 이는 착각이다. 경계가 없는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다. 한쪽의 일방적 희생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진정한 관계가 아니다. 그것은 착취다. 경계를 세웠을 때 떠나가는 사람은 애초에 너를 존중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손해가 아니라 이득이다. 경계를 세우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명확하게 말하라. 이것은 할 수 있지만 저것은 할 수 없다. 이 시간은 가능하지만 저 시간은 불가능하다. 여기까지는 도와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 모호한 표현을 쓰지 마라. 한번 생각해 볼게. 가능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 같은 애매한 말은 상대에게 희망을 주고 내 입장을 약화시킨다. 명확한 예스와 노를 구분하라. 거절할 때는 설명을 최소화하라. 긴 변명은 오히려 약점이 된다. 상대는 내 설명의 허점을 찾아 설득하려 들 것이다. 죄송하지만 불가능합니다로 충분하다. 이유를 대야 한다면 간단히 하라. 다른 약속이 있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면 된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설명할 의무는 없다. 거절 자체가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것이다. 평생 예스맨으로 살다가 갑자기 노라고 하면 죄책감이 든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감정이다. 내가 느껴야 할 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자긍심이다. 너는 마침내 스스로를 존중하기 시작했다. 처음 몇 번은 목소리가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릴 것이다. 괜찮다. 근육을 단련하듯 경계 설정도 연습이 필요하다. 할수록 쉬워진다. 상대의 반응에 흔들리지 마라. 경계를 세우면 일부는 불만을 표할 것이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너 변했어. 이기적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그들이 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다. 내 희생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내가 자신을 지키는 것을 이기심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진정 너를 아끼는 사람은 내 경계를 존중한다. 불평하는 사람은 관계가 아니라 편의를 잃은 것을 아쉬워하는 것이다.
경계는 일관되어야 한다. 오늘 노라고 했다가 내일 예스라고 하면 신뢰를 잃는다. 상대는 내 경계가 흔들린다고 판단하고 더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한 번 선을 긋고 나면 반드시 지켜라. 예외를 만들지 마라. 이번만은 다음에도를 의미한다. 일관성이 너의 경계를 단단하게 만든다. 경계는 공격이 아니라 보호다. 이는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너를 지키는 것이다. 담장은 침입을 막지만 동시에 안전한 공간을 만든다. 경계가 있어야 진정한 교류가 가능하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건강하게 연결될 수 있다. 경계 없는 친밀함은 공생이 아니라 기생이다. 마지막으로 명심하라. 경계는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다. 내 시간과 에너지는 유한하다. 함부로 쓰면 정작 중요한 곳에 쓸 것이 없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선택해야 한다. 내 경계를 침범하는 사람에게 시간을 쓸 것인가, 아니면 너를 존중하는 사람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것인가. 경계를 세우는 순간 내 삶의 질이 달라진다. 선을 그어라. 그것이 존중받는 첫걸음이다. 셋째, 단호함 속에 온화함을 담아라. 칼끝과 비단의 조화. 단호하되 냉혹하지 말라. 강하되 잔인하지 말며 명확하되 무례하지 말라. 이것이 진정한 강자의 자세다. 많은 이들이 강해지려다 차갑고 공격적이 되어버린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먼저 공격하고 이용당하지 않으려고 모든 것을 의심한다. 이는 강함이 아니라 방어적 적대감이다. 진짜 강한 사람은 단호함과 온화함을 동시에 지닌다. 온화한 단호함이란 무엇인가? 이는 내용은 확고하되 전달 방식은 부드러운 것이다. 안 되라는 메시지를 미안하지만 그건 어려워로 표현하는 것이다. 거절하되 상대의 감정을 배려하고 경계를 세우되 공격하지 않으며 자신을 지키되 상대를 짓밟지 않는다. 이는 약함이 아니라 성숙함이다.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능력이다. 왜 온화함이 필요한가? 단순히 착하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다. 온화함은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공격적으로 거절하면 상대는 방어적이 되고 반발한다. 갈등이 증폭되고 관계가 파괴된다. 반면 온화하게 단호하면 상대도 받아들이기 쉽다. 존중받는다고 느끼면 더 쉽게 이해한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힘이다. 온화한 단호함의 핵심은 감정과 메시지를 분리하는 것이다. 화가 나더라도 화난 목소리로 말하지 마라. 실망했더라도 비난하지 마라. 너는 이기적이야가 아니라 나는 이런 상황이 불편해라고 말하라. 왜 맨날 이래가 아니라 이번엔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라고 표현하라.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 문제를 지적하라. 사람이 아니라 행동에 초점을 맞춰라. 구체적인 표현 방법을 익혀라. 나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사용하라. 너는 항상 나를 무시해가 아니라 나는 내 의견이 고려되지 않을 때 속상해라고 하라. 너 때문에 힘들어가 아니라 나는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아라고 표현하라. 이렇게 하면 상대는 덜 방어적이 되고 내 입장을 이해하기 쉬워진다. 비난이 아니라 의사소통이 된다. 목소리와 표정도 중요하다. 단호한 내용을 전달할 때도 침착한 톤을 유지하라. 소리를 지르면 메시지가 묻힌다. 상대는 내 말의 내용이 아니라 감정적 반응에만 주목한다. 차분한 목소리는 진지함을 전달한다. 눈을 마주치되 노려보지 마라. 고개를 끄덕이며 상대의 말을 들어주되 동의하지는 마라. 표정은 중립적이되 적대적이지 않게 하라. 시간을 활용하라. 즉각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춰라. 잠깐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다. 감정이 가라앉은 후 대응하면 더 효과적이다. 분노한 상태에서는 후회할 말을 하기 쉽다. 차분해진 후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온화한 단호함의 핵심이다.
서두르지 마라. 여유가 강함을 만든다. 온화함이 약함으로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 마라. 진정한 강자는 자신의 힘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소리 지르지 않아도, 위협하지 않아도, 공격하지 않아도 상대는 내 단호함을 느낀다. 오히려 조용하고 차분할수록 더 강력하다. 호랑이는 으르렁거리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위압적이다. 진짜 힘은 과시할 필요가 없다. 착한 사람이 강해지는 과정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함정이 있다.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평생 당하다가 처음으로 힘을 갖게 되면 과도하게 사용하기 쉽다. 복수하려 들고 상대를 짓밟고 필요 이상으로 공격한다. 이는 강함이 아니라 약함의 다른 표현이다. 진정 강한 사람은 필요한 만큼만 힘을 쓴다.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다. 온화한 단호함은 자신감에서 나온다. 내가 옳다는 확신이 있으면 공격적일 필요가 없다. 내 가치를 알면 증명하려 들지 않는다. 내 경계가 확고하면 방어적이지 않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부드럽게 단호할 수 있다. 불안한 사람만 과도하게 강경하다. 내면이 안정되면 외부 표현도 균형 잡힌다. 기억하라. 내 목표는 상대를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내 경계를 지키는 것이다. 승리가 아니라 존중이 목적이다. 상대를 굴복시킬 필요 없다. 내 입장을 이해시키고 경계를 인정받으면 된다. 이를 위해 온화함은 강력한 도구다. 칼날을 비단으로 감싸라. 그래야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다. 항상 칼을 휘두르면 무디어진다. 온화함 속에 단호함을 품어라. 그것이 진정한 강자의 자세다. 넷째, 반응하지 말고 대응하라. 충동을 다스리는 자가 승리한다. 상대의 도발에 즉각 반응하는 순간, 너는 상대의 손바닥 위에 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면 이미 진 것이다. 강한 사람은 반응하지 않고 대응한다. 반응은 자동적이고 감정적이며 충동적이다. 대응은 의도적이고 이성적이며 전략적이다. 둘의 차이가 승패를 가른다.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상황도 통제할 수 없다. 반응과 대응의 차이를 명확히 하라. 반응은 자극에 대한 즉각적 반사다. 누군가 비난하면 바로 방어하거나 반박한다. 무시당하면 화를 내고 모욕당하면 복수를 계획한다. 이는 상대에게 주도권을 넘기는 행위다. 상대가 버튼을 누르면 너는 작동한다. 예측 가능하고 조종당하기 쉽다. 반면 대응은 자극과 행동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잠시 멈추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다. 왜 사람들은 반응하는가?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전두엽이 마비된다. 원시적 뇌가 작동하면 분노나 두려움으로 즉각 대응한다. 이는 생존에는 유용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해롭다. 싸우거나 도망가는 반응은 직장이나 가정에서 문제를 악화시킨다. 감정적 반응은 후회만 남긴다. 진정해진 후 왜 그랬을까라고 자책한다. 대응하는 법을 배워라. 첫 단계는 자극을 인식하는 것이다. 지금 나는 화가 나고 있구나. 나는 공격받았다고 느끼는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라. 감정을 인정하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마라. 감정은 정보일 뿐 명령이 아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반드시 화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두렵다고 해서 도망가야 하는 것도 아니다. 감정을 관찰하라. 그 순간 너는 감정과 분리된다. 두 번째 단계는 호흡이다. 깊게 숨을 쉬어라. 3번만 천천히 호흡해도 편도체가 진정된다. 산소가 뇌에 공급되면 이성이 돌아온다. 이 몇 초가 반응과 대응을 가른다. 서두르지 마라. 즉각 답할 필요 없다. 잠시 생각하고 답할게요라고 말해도 된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자제력의 표현이다. 충동을 참는 능력이 진짜 힘이다. 세 번째 단계는 선택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라. 내 목표는 무엇인가? 상대를 이기는 것인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인가? 목표에 따라 전략을 선택하라. 때로는 대꾸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한 대응이다. 때로는 단호히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황을 평가하고 최선의 선택을 하라. 상대가 의도적으로 도발한다면 반응하지 마라. 그들은 내가 감정적이 되길 원한다. 내가 통제력을 잃으면 그들이 이긴다. 저 사람은 나를 화나게 하려고 한다라고 인식하라. 그 순간 너는 게임에서 빠져나온다. 침착함으로 대응하면 상대가 당황한다. 그들의 전략이 먹히지 않으니 오히려 그들이 흔들린다. 침착함은 가장 강력한 무기다. 감정을 억압하라는 것이 아니다. 감정을 느끼되 그것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이다. 화를 느끼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은 다르다. 상처받는 것과 상처를 표현하는 것도 다르다. 감정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는 선택이다. 건설적으로 표현하라. 화가 나서 소리치고 싶지만 침착하게 내 입장을 설명하겠어라고 선택하라. 연습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실패할 것이다. 순간적으로 반응하고 후회할 것이다. 괜찮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빨리 알아차릴 것이다. 반응한 후 1분 뒤에 깨닫다가 나중엔 30초 뒤에 그 다음엔 반응하기 직전에 멈출 수 있다. 계속 연습하면 결국 자동으로 대응하게 된다.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는 것이다. 뇌는 변화한다. 반복이 답이다. 대응하는 사람은 예측 불가능하다. 상대는 내 반응을 예상할 수 없다. 때로는 맞서고, 때로는 무시하며, 때로는 유머로 넘긴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한다. 이런 사람은 다루기 어렵다. 조종할 수 없다. 버튼을 눌러도 작동하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타인의 행동에 묶이지 않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적 관점을 가져라. 당장의 반응은 일시적 만족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해롭다. 화를 내면 그 순간은 시원하지만 나중에 후회한다. 반면 대응은 당장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유익하다. 참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것이다. 10년 후를 생각하며 행동하라. 그 선택이 미래의 너를 자랑스럽게 할 것인가, 부끄럽게 할 것인가. 충동을 다스리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 반응하지 말고 대응하라. 5째, 내 가치를 스스로 정하라. 인정은 타인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온다. 타인의 평가에 너의 가치를 맡기는 순간 너는 자유를 잃는다. 사람들이 착하면서도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타인의 인정에 목마르기 때문이다. 인정받고 싶어서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고, 사랑받고 싶어서 자신을 희생하며, 칭찬받고 싶어서 경계를 무너뜨린다. 이는 악순환이다. 외부에서 가치를 구하면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다. 타인은 내 기대를 결코 완벽히 충족시키지 못한다. 내 가치는 내 안에 있다. 남이 인정하든 안 하든, 칭찬하든 비난하든 너의 본질적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도 빛을 잃지 않듯 내 가치도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를 망각한다. 타인의 시선이 거울이 되고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을 진짜 자신이라 착각한다. 거울이 왜곡되면 자아상도 왜곡된다. 자기 가치를 정하는 첫걸음은 자기 인식이다. 너는 누구인가? 내 강점은 무엇이고 약점은 무엇인가? 내 가치관은 무엇이며 원칙은 무엇인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하고 무엇이 너를 살아있게 하는가? 이를 명확히 하라. 스스로를 아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덜 흔들린다. 자기 확신이 있으면 외부 검증이 덜 필요하다. 내 성취를 기록하라.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해낸 일들을 적어라. 극복한 어려움, 도운 사람들, 배운 교훈들을 기억하라.
이는 자만이 아니라 현실 인식이다.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것을 해냈다. 하지만 타인의 인정에 집중하다 보면 자신의 성취를 잊는다. 외부가 아니라 내부를 보라. 내 발자취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인정하라. 비교를 멈춰라. 비교는 도둑이다. 기쁨을 훔치고 자신감을 빼앗으며 평화를 깬다. 누군가는 항상 너보다 나을 것이다. 더 성공했고, 더 인정받고, 더 사랑받는다. 하지만 그것이 내 가치를 떨어뜨리는가? 아니다. 너는 내 길을 가고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간다. 경주는 남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하는 것이다. 오늘의 너와 어제의 너를 비교하라.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되 맹신하지 마라. 피드백은 유용하다. 하지만 모든 의견이 옳은 것은 아니다. 상대의 의도, 관점, 맥락을 고려하라. 건설적 비판과 악의적 비난을 구분하라. 도움이 되는 조언은 받아들이되 내 본질을 부정하는 말은 흘려보내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내 가치관에 맞는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라. 완벽주의를 버려라. 완벽해야 가치 있다는 믿음은 독이다. 실수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으며 완성되지 않아도 괜찮다. 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가치 있다. 성장할 여지가 있다고 해서 현재가 무가치한 것은 아니다. 과정 중에 있는 것 자체가 용기다. 완벽을 추구하되 완벽하지 않음을 받아들여라. 거절당해도 내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누군가 너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내가 선택받을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다. 단지 맞지 않았을 뿐이다. 일자리에서, 관계에서, 기회에서 거절당해도 너의 본질은 그대로다. 문이 닫힌다고 내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이 열린다. 거절은 방향 수정의 신호이지 가치 하락의 증거가 아니다. 칭찬에 의존하지 마라. 칭찬은 기분 좋지만 중독성이 있다. 칭찬을 갈구하면 그것을 위해 자신을 왜곡한다. 타인이 원하는 모습이 되려고 애쓰고 진짜 자신을 숨긴다. 이는 가면을 쓰는 것이다. 칭찬받지 못하면 불안하고 인정받으면 잠시 안도하지만 곧 또 갈망한다. 이 순환에서 벗어나라. 칭찬은 보너스이지 필수가 아니다. 스스로에게 자비로워라. 자기 비판은 성장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과도하면 파괴적이다. 남에게는 관대하면서 자신에게는 가혹한가? 친구가 실수했을 때처럼 너 자신을 대하라. 격려하고 위로하며 다시 일어서도록 도와라. 자기 학대는 동기가 아니라 마비를 낳는다. 자기 사랑이 있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 결국 내 가치의 기준은 내가 정한다. 세상이 뭐라 하든 그것은 그들의 의견일 뿐이다. 내 내면의 나침반을 따르라. 내 원칙에 맞게 살고 내 가치관을 지키며 내 신념대로 행동하라. 그러면 타인의 평가가 덜 중요해진다. 외부 검증 없이도 평화롭고 인정 없이도 확신이 있으며 칭찬 없이도 만족스럽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착하지만 강한 사람의 비밀은 여기에 있다. 그들은 타인의 승인을 구하지 않는다. 옳다고 믿는 것을 하고 그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인다. 거절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비난받아도 중심을 잃지 않으며 혼자가 되어도 외롭지 않다. 내면이 단단하기 때문이다. 내 가치를 타인에게 묻지 마라. 내 안에서 답을 찾아라.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강함의 뿌리다. 마지막으로 착함과 강함은 대립하지 않는다. 오히려 서로를 완성한다. 강함 없는 착함은 무기력하고 착함 없는 강함은 폭력적이다. 진정한 군자는 둘을 겸비한다. 인자하되 위엄 있고 온화하되 굳건하며 관대하되 원칙이 분명하다. 이는 쉽지 않다. 평생의 수양이 필요하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다. 오늘 배운 것을 내일 실천하라. 작게 시작하라. 한 번의 거절, 하나의 경계,
한순간의 자제력에서 시작된다. 실패해도 괜찮다. 다시 시도하라. 넘어지고 일어서는 과정에서 진짜 강함이 만들어진다. 기억하라. 너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약할 필요가 없고,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냉혹할 필요도 없다. 둘 다 가질 수 있다. 아니, 둘 다 가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살아남고 번영하는 방법이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하지만 내가 착함과 강함을 겸비하면 세상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존중받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내 권리이자 책임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라.